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합을 배웠는데 앞에 이제 중복이 붙었잖아. 뽑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1 때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였는데 이제는 중복 조합이니까 어떻게 됐어? 중복을 허용하면서 뽑는 게 되겠죠? 오케이? 중복을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조합은 중복이 허용이 안 된 거지. 그냥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으면 됐는데 이제 중복 조합이 이제 돼버리면서 중복 조합이 아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중복 조합 개념을 잘 따라오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복 조합은 NHR이라고 부르는데 homogeneous의 약자라고 합니다. H가.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가 중요하죠. 이 차이점이죠.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것. 이게 이제 중복 조합이라는 거죠. 중복 조합. 자, 이때 이 중복 조합을 나타내는 그 이론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봤더니 우리 개념 플러스에 보면 중복 조합의 수라고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 견계를 이루는 칸막이 이론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칸막이. 일단은 이게 조합이기 때문에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를 보면서 이 칸막이 이론을 조금 이해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뭐 대충. 일단 3개의 문자가 있어요. A, B, C의 문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선택해요. 들어가. 4개를 선택하는데 자, 이 중복을 허용하여 4개 선택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면 우리 주원아 어떻게 될까? 중복을 허용하여 되는 거. 일단 뭐 좀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뭐를 기준으로 세울 거냐면 A를 기준으로 조금 셀게요. A를. 일단 뽑는 거야.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몇 개가 뽑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중복 조합이니까. 일단 우리 A를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A가 4개 뽑히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겠죠? A가 4가지 뽑히는 거는? 아니야? 4개 선택하는 거니까. A를 기준으로 A가 4개 선택되는 거.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뽑히겠지 이렇게? 중복 조합에서 A 4개 선택하는 거. 중복을 허용하니까. A, B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A가 3개 뽑히는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A 3개 뽑히면 나머지는 우리 뭐가 뽑혀야 되는 거야? B가 하나 뽑히건지 아니면 누가 뽑혀야 되죠? C가 뽑혀야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문제 있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A가 2개를 뽑힐게요. 그럼 A가 2개를 뽑히게 됐을 경우 일단 B가 2개 뽑히는 경우 A가 2개 뽑혔을 때 B가 하나 뽑히는 경우 A가 2개 뽑혔을 때 B가 안 뽑히는 경우 뭐 이렇게 또 뽑을 수 있겠죠. 이제는 또 이제 A가 몇 개만 뽑히는 거야? 1개만 뽑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A가 1개만 뽑히는 경우. 그죠? 그러면 막 이렇게 셀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가 없는 경우는 뭐 B로 막 또 도배가 되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에 세보는 거지 이제 뭐. 그럼 A가 이제 하나 뽑히는 경우에는 B가 3개 있는 경우 B가
2개 있는 경우, B가 1개 있는 경우, B가 없는 경우.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없는 경우가 있겠지, 이제. A가 없는 경우. 뽑아 보일 때. 그러니까 모든 공식의 시작은 노가다다. 여기서 이제 수학자들이 어떤 영감을 딱 발견해서 그 새빨리 세는 방법을 탁 캐치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봐도 느낌이 안 오지만 천재들이 보면 좀 다른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B가 4개가 있는 경우. B가 3개 있고 C가 하나 있는 경우, B가 2개 있고 C가 2개 있는 경우, B가 하나 있고 C가 3개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C만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셀 때도 뭔가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면 막 다 놓치고 중복되게 막 2번 쓰고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빠뜨리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가다를 할 때도 약간 품격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잘 셀 수가 있다. 이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A가 몇 개 뽑혔냐, B가 몇 개 뽑혔냐, C가 몇 개 뽑혔냐를 결론은 표현하는 거죠. 조합이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A 개수가 4개인 경우, A 3개, B 하나, C 없는 경우,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나타냈냐? 어차피 결론은 몇 개를 뽑는 거죠? 결론은 4개를 뽑는 거잖아. 이 4개를 뽑게 됐을 때, 자, 봐봐. 얘가 지금 3개죠? 3개지. 그러면 A, B, C 사이에 뭐를 놓을 거냐면, 칸막이를 놓을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A 쭉 있죠. 칸막이 하나 있고, B가 없죠. 칸막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칸막이가. A, B, C를 구분하는 거야, 지금. 얘는 칸막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구분하여. 그러니까 A 앞에 3개 있고, B 하나 있고, C는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A 4개, B 없고, C 없는 거야. 칸막이를 통해서 A, B, C를 구분하는 거지. 여기서는 여기 2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A 3개 있고, B 없고, C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A, B, C 사이를 구분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칸막이가, 여기 2개만 있으면 되죠. 미안해. 이렇게 A, B, C 사이를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칸막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칸막이를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뒀을 때 칸막이를 이제 2개를 둔 거야. 왜 칸막이가 2개가 필요하냐면 3개를 구분할 때는 칸막이가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칸막이가. 만약 4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 몇 개 있어야 되냐, 주어가. 3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숫자보다 1개만 적은 칸막이가 있으면 구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칸막이를 두는 거를 밑에 보면은 여기 개념 플러스에 보면 이 칸막이가 있는 게 바로 요 밑에 이렇게 색깔로 칠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칸막이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는 A를 얘기하는 거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B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C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놨죠. 보이시나요? 요거. 지금 요거를 표현한 거야. 그래서 요 AAA 자리 대신에 뭐만 있는 거냐면 그냥 동그라미로 그냥 쓴 거야. 문자는 다 동그라미로 쓴 거야. 다 동그라미로 쓴 거야. 문자는 다 뭐로 쓴 거다? 동그라미로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칸막이 맨 앞에 있는 칸막이 동그라미는 다 A인 거야. 이 칸막이 사이에 있는 동그라미는 B를 얘기하는 거고, 칸막이 맨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는 C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 동그라미가 다. 그래서 결론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칸막이를 통해서 뭐를 표현한 거냐면 A를 몇 개 뽑았냐, B를 몇 개 뽑았냐, C를 몇 개 뽑았냐가 중요한 거야. 어차피 다 뽑아봤자 몇 개밖에 못 뽑는 거야? 4개밖에 못 뽑죠. 그래서 이 뽑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결론은 그렇다면 이게 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거야. 자,
잘 해봐. 내가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걸 다 똑같은 걸로 봤잖아. 그럼 이게 첫 번째 게 어떻게 표현된다 했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첫 번째 게. 얘가 뭐가 된 거야? 얘가 이렇게 해서 칸막이가 있고 그 다음에 B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A가 3개, B가 1개, C는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지. 이러면 A 3개, B는 없고 C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지. 칸막이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결론은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 있냐?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은 거랑 똑같냐면 요거 칸막이를 뽑은 거랑 똑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6개 중에서 몇 개 뽑은 거나 칸막이 2개를 선택한 거랑 똑같아요. 이 개수가. 이걸 다 세보면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했어. 이런 거죠. 6개 자리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6개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칸막이를 2개를 선택한 거야. 이렇게. 만약 이렇게 선택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A, B는 안 뽑고 C 2개 뽑은 거.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2개를 뽑으면 그 앞에 있는 개수에 남는 것들이 A 개수가 되는 거고 가운데 이 칸막이 사이에 있는 개수가 B의 개수가 되는 거고 칸막이 맨 오른쪽이 C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복 조합이 나오게 됐을 때 이 칸막이를 2개를 도입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얘기를 해볼게. 이게 n개라고 해볼게. n개의 문자가 있으면 n개의 서로 다른 n개의 문자가 있다고 쳐봐. 서로 다른 n개가 있다면 칸막이는 몇 개가 추가가 되는 거냐 우리 갑이나? 칸막이 몇 개 추가되는 거죠? 3개가 있으면 칸막이가 2개가 있어야지 3개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 서로 다른 n개가 있으면 분리하기 위해서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냐? 하나만 줄으면서 되죠? 칸막이는 n-1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3개면 3개가 있다면 2개가 있으면 돼요. 칸막이로 구분할 때. 근데 만약에 4개야. A, B, C, D가 있어. 이렇게. 그럼 칸막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구분하기 위해서. 왜냐면 얘네들 다 똑같은 걸로 볼 거야. 나중에 볼 때, 계산할 때. 마찬가지로 만약에 6개가, 5개가 있어. A, B, C, D, E가 있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냐면 4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n개의 서로 다른 문자가 있으면 칸막이는 그것보다 1개 줄어든 만큼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잘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 이걸 다 동그라미로 봐요. 다 똑같은 걸로 봐요. 어차피 칸막이에서 맨 앞에는 A인 거야 무조건. 이렇게 돼서 이 개수, 그러니까 원래 서로 다른 문자에서 뽑을 개수 이게 몇 개죠? 이게 4개를 뽑아야 되지. 그래서 n개 문자가 있고 r개를 선택해야 돼. r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지금 4개를 선택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잘 봐봐. 이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친 거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빨간색 치면 총 몇 개가 되는 거냐? r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게 몇 개가 되는 거야? r개가 될 거라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지? 이 빨간색이 이게 4개가 되겠지. 왜냐면 4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이제 r개를 선택할 거란 거야. 이걸 이제 그 공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선택하게 되면 이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이게 r개가 있는 거야. 이 빨간색이 r개가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보자. 그래서 이 빨간색이 r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칸막이가 몇 개가 있을 거냐면 칸막이가 몇 개가 있게 되지? 칸막이가 몇 개 있게 되죠? 아까 했잖아. n-1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r개의 빨간색 공이 있고 n-1개의 이 파란색 칸막이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면 몇 개죠? 다 더하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r개를 선택하는 것과 이 칸막이까지 더해서 전체 개수가 나와요. 더하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전체 개수는 어떻게 되냐? 전체 개수는
n-r 플러스 r이 됩니다. 거기서 몇 개를 뽑는 거냐면 칸막이만 뽑는 거예요. n-2개를 뽑는 거죠. 이게 NHR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걸 바꿔서 표현한다면.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증명할 때 칸막이 이론으로 증명하고 사실 이게 증명이 나오냐, 증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문제 풀 때, 증명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여기도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증명이. 잘 되어 있지 않겠지만 결론은 R개의 똑같은 공과 n-1개의 칸막이 중에서 이 전체 개수로 따진 다음에 거기서 칸막이를 뽑는 거를 통해서 이 중복조합 개수를 그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때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조합에서 이제 그거 알죠? 칸막이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계속 우리가 이 중복조합을 뽑는 거를 조합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칸막이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NHR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문자를 먼저 쓸게요. n 플러스 r-1 콤비네이션 n-1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조합에서 그거 알았을 거야. NC의 R은 뭐랑 같냐? NC의 그 n-R과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우는데 이런 거죠. 5개 중에 3개 선택하게 되면 뭐랑 똑같은 거죠? 5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것과 같다. 왜냐? 남는 게 2개니까. 이게 이 이론이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서 여기를 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뺀 거. 왜냐면 n-R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빼요. n 플러스 r-1에서 n-를 빼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고 n도 없어지니까 r만 남아요. 그래서 이게 n 플러스 r-1 콤비네이션 r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공식이에요. 중복조합을 유도하는 공식입니다. 중복조합을 유도하는 공식. 그래서 증명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조금 증명할 때 많이 부르는 방법이 칸막이 증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씩 뽑았는지가 중요하니까 칸막이를 통해서 그 앞에는 몇 개 뽑았냐, 가운데는 몇 개 뽑았냐. 이것만 구분하는 거를 칸막이 뽑는 걸로 이 중복조합 개수를 대체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떤 수학의 이제 천재들이 발견해내는 거겠죠. 우리는 그냥 보면은 뭐가 다 세고 있었겠죠. 일단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중복조합 NHR은 조합 공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방금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증명은 한번 집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잘 몰라도 어차피 문제 푸는 데 큰 지장은 없어요. 증명이 나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여태가 이 증명을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쳐보면 이 중복조합을 가르칠 때 제일 어려워하긴 하더라.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됐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다 세가면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중복조합에 대한 공식이 나왔고, 그러면 계산 개념 체크해 보면 밑에 보면 4H에 3이 있어요.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1을 빼요. 4 더하기 3을 더하면 7이죠. 1을 빼면 6이죠. 그럼 이건 6 콤비네이션 3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 얘기죠. n하고 r을 더한 다음에 요 두 개 더한 것을 1 뺀 거를 여기다 써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조합 공식을 쓰는 거죠. 6, 5, 4. 승렬 쓴 다음에 3이니까 3팩토리를 나누죠. 중복된 거. 약분되니까 20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에서 2H4. 근데 여기서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중복이 가능하면 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꼭 n이 크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가 크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n이 크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n이 크다는 보장이 없어요. r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 뭐냐면, 이 n은 서로 다른 거야. 그리고 중복이 가능해. 근데 r은 뭐냐면 서로 같은 거야.
알게를 택할 때. 그러니까 n과 r을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순열에서는 n도 서로 다른 거고 r도 서로 다른 거였기 때문에 뭐로 우리가 중복순열에서 n과 r을 구분했냐면 n은 어떻게 된 거죠? 서로 다르면서 중복이 가능하고 선택을 받는 게 n이라고 했고 r은 뭐였죠? 서로 다른데 선택하는 거. 중복 불가능하고. 근데 중복 조합에서는 어차피 n하고 r이 헷갈리긴 할 건데 일단 여긴 좀 더 쉬워요. 그냥 n은 서로 다른 거야. 중복 가능하고. r은 서로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은 거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같은 거니까 구분하기가 좀 쉽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EH4가 나온다.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저거를 또 이해를 시켜줄게요. EH4 같은 경우는 또 더한 다음에 1을 빼면 되니까 이게 5 콤비네이션 4가 나오겠고 이게 5 콤비네이션 1로 바뀌겠죠. 이건 5가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복 조합의 공식은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거를 뭐 수학자들이 개발하지 않았다면 내가 맨 앞에서 다 셌죠?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 그럼 우리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야 된다. 매번 세고 있었으면 됐는데 이렇게 칸막이 개념을 통해서 아마 수학자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발견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얘가 가장 간단하고 공식화시키기 가장 쉬운 거였기 때문에 아마 얘가 살아남았겠죠. 뭐 이렇게 노가다로 트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얘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얘만 우리가 배우게 된 거고 나머지 것들은 사라졌다. 그리고 얘를 이해할 때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해할 수도 있긴 해요. 만약에 아까 전에 보자면 아까 거는 뭐야? 포로나는 4개가 있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칸막이 2개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맞아. 이 A, B, C 뽑는 거는 다 똑같은 걸로 보는 거야. 동그라미. 칸막이는 2개를 있었겠지. 서로 다른 3개였으니까. 그러면 얘를 배열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열하는 거랑 또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약간 조합하고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약간 그래서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이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6팩토리얼을 뭐로 나누면 되죠? 4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누면 되죠. 그래서 칸막이 이론을 가져와서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봐봐. 이 공식이다.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6개 중에 2개 뽑는 거잖아. 이게 얘랑 똑같아요. 6, 5, 2로 나누게 되면 2팩토리얼이니까 15잖아. 또 15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식 자체가 조합으로 갔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을 쓰기보다는 조합 공식으로 쓰는 게 더 일반적이다. 문제를 풀 때 일반적이에요. 하여튼간에 이거를 중복 조합에서 조합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칸막이 이론을 쓰게 되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여튼 뭐 요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잘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고 뭐 안 되면 뭐 그냥 공식이라도 외우시던지. 일단 요 칸막이 이론은 직접 세면서 해야 되는데 잘 이해하지를 못하더라. 못하는 경우들이 꽤 되더라. 직접 노가다를 띄면서 다 세면서 그거를 한번 좀 이해해봐라. 고민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칸막이 이론을. 자 그러면 중복조합의 수인데 이 중복조합을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1번을 보면서 자 새 학생 A, B, C에게 같은 종류의 과자 6개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A, B, C에게 같은 종류의 과자 6개. 과자 6개를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서로 다른 세 명에게 같은 종류의 과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중복 조합이 되는데, 이게 중복 조합이 되는데, 결론은 뭐냐? 이 과자가 A가 몇 개 가져갈 거냐? B가 몇 개 가져갈 거냐? C가 몇 개 가져갈 거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칸막이보다는 약간 이 그림을 되게 선호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같은 종류 과자 6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을 내가 좀 선호하는데, 문제를 풀 때. 그 다음에 여기 바구니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바구니가 있는 거야. 자, 내가 되게 선호하는 그림이에요.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구니한테 묻는 거지. 너 A가 할 거야, B가 할 거야, C가 할 거야.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결론은 이 중에서, 이 바구니에서 6개 중에서 여기가 3개가 들어왔다. 여기 뭐 2개가 들어왔다. 여기 나중에 하나가 들어왔어. 그러면 결론은 A는 과자를 3개 받은 거야. B는 과자를 몇 개 받은 거죠? 2개 받은 거고. C는 몇 개 받은 거죠? 1개를 받은 거야. 이제 이런 게 이제 중복 조합인 거지. 결론적으로 같은 종류의 과자니까 이 동그라미는 같은 거야.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앞에서 보자면 이런 거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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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랑 똑같은 거지. A가 3개 선택을 받고 B가 2개 선택을 받고 C가 하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A한테 과자가 3개가 간 거고, 그래서 칸막이로 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칸막이로 보자면. 그래서 요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요 그림을. 그럼 이 같은 종류의 과자가 나온다고 했으면 내가 얘기했죠? 서로 다른 게 N이에요. 그래서 A, B, C가 N이 되는 거지. 서로 다른 3명. 3명에게 같은 종류의 과자 6개를 나눠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봐봐. 요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하여 택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보자면 이 문제로 보자면 A, B, C가 서로 다른데 A, B, C가 서로 다른데 이 A, B, C를 서로 다른 A, B, C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보자면 이게 왜냐면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른 A, B, C 서로 다른 3개 이게 N이에요. 서로 다른 게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6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과자 6개가 이렇게 보자면 그래서 자 요걸로 우리가 중복조합을 사실은 실제로 정의를 하지만 실제 그 문제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더 많아요. 어떤 거냐면 가장 기본 포맷이 뭐냐면 서로 다른 뭐 같은 종류의 같은 종류의 뭐 공 알개를 서로 다른 그릇 N개에 나눠주는 거. 자, 요거를 적어 놓으시고요. 요게 중복조합이 똑같아요. 지금 이 2가지 파트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니까 정의는 이거야.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적어 놔야 돼요. 이거 뭐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건데, 얘도 중복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얘 이렇게 한글로도 많이 나오지만 얘가 더 많이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중복조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실제 문제를 할 때 보면은 봐봐. 얘도 똑같지. 같은 종류의 과자 6개를 서로 다른 3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3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뭐 그릇, 뭐 서로 다른 뭐 사람, 서로 다른 봉투?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정의는 이렇게 내렸지만 실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도 중복조합이야. 그러니까 얘만 중복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도 중복조합이야. 근데 이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얘나 같은 놈이야. 근데 얘를 좀 적어놔야 돼.
이런 상황이 중복조합이다. 왜냐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는 중복조합이 더 많아요.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중복조합인 상황이다. 같은 종류의 것들을 서로 다른 거에다가 나눠주는 상황이 바로 중복조합 상황이라는 거를 이거를 알아놔야 돼요. 이게 이제 안 써있단 말이야. 문제를 보다 보면 안 써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필수 예제 1번도 그런 문제인 거야 지금. 필수 예제 1번도 같은 종류의 과자 6개를 서로 다른 3명한테 나눠주는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이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고 계셔야 돼. 그리고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그림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같은 종류의 것들을 서로 다른 3명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공이 너 A 갈래, B 갈래, C 갈래. A 갔어. 다음에도 중복해서 A로 갈 수 있어요. 선택할 때 첫 번째 공이 A로 갔다고 해서 두 번째 공이 A를 선택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이런 공. 왜냐면 이 시나리오 이 공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미지체로 외우는 거를, 그러니까 이 이미지체로 생각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이미지체로 해야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편해.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친다. 요 상황.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3H에 뭐가 된다? 6인 거예요. 서로 다른 게 3개, N이에요. 같은 게 R입니다. 이건 구분하기 좀 쉽죠? 다른 게 N이고 같은 게 R이기 때문에 N과 R을 구분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중복순으로에 비해서. 왜냐면 A, B, C는 서로 다른 거잖아. 3개. 같은 거 6개.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쓰게 되면 어떻게 오는 거죠? 여기서 더한 다음에 1 빼주면 되는 거니까 8 콤비네이션 6이 되겠고, 그럼 8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첫 번째 답이죠. 그러면 이제 8, 7에다가 2로 나눠주면 되니까 7, 4, 28. 이게 이제 1번 답이다. 요 상황 되게 많이 나온다. 적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자, 이 그림을 이제 준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가 각 학생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중복조합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갑이나, 내가 얘를 나눠줄 때 이 C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나눠줄 때 0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0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다 A만 몰빵을 선택한다든지 A가 5개 선택하고 B 하나만 선택한다든지 그러니까 못 받을 수가 있어요. 0개가 가능해요. 중복조합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패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한 개씩은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 B, C가 그래도 하나는 보장해주자. 뭐라고? 하나는 보장해주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자, 적어놨죠?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되냐면 내가 이거를 그림으로 여기서 이해를 좀 시켜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차이는 뭐냐면 자, 1번은 그냥 나눠주는 거야. 그냥 중복조합은 나눠주면 0개도 가능해. 뭐도 가능하다고? 0개도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일 때는 이게 선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음화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뭐의 약자냐? 음수가 아닌 정수다. 그러니까 음수가 아닌 정수면 0하고 자연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기본적으로 0이 가능하다 그 얘기야. 음화정은 음이 아닌 정수니까 뭐 정수가 3개잖아.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인데 음의 정수를 빼면 0하고 양의 정수니까 0이나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0까지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바꿔가지고 이게 1번 문제예요. 2번 문제는 하나씩은 보장해줘라. 최소 하나씩은 가져가게 해주자. 0개는 없게 하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봐봐. 위에서 그림에서 볼게요. 내가 이해시킬 때 이 그림을 많이 쓰는데 ABC가 있는 거야. 다 같은 모양이에요. 결론은 어차피 서로 다른 그릇 뭐 3개 있는 거죠. 이때 일단 하나씩 넣어. 하나씩 넣어.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단 하나씩 넣고 시작하자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벌써 들어온 거야. 여기 3개가 빠진 거야. 없어진 거죠. 들어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
세 개에다가 배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공 세 개를 서로 다른 세 개에 배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미리 넣어놓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N은 3이죠? R이 몇 개가 남았죠? 3개가 남았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3H3이 되는 거야. 이게 한 개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미리 있는 공들을 하나씩 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공이 3개만 같은 공 3개만 남겠죠. 그럼 같은 공 3개를 서로 다른 3개의 그들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3H에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씩 보장해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조합이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시키니까 그러니까 미리 하나씩 넣어놓은 거야. 넣어놓으면 보장이 되겠죠, 최소 하나는. 그러면 요거를 또 세는 거죠. 이게 2번 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하면 6이니까 5 콤비네이션 3이고 5 콤비네이션 2니까 답은 10이 되는 거죠. 이게 2번 답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중복조합을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공식을 증명하는 것도 제일 복잡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공식을 왜냐면 앞에 승렬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해졌죠.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이쪽보다도 오히려 아까 전에 같은 공을 서로 다른 거에 넣는 거 상황이 훨씬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막 변형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복조합이 슈퍼 초단골 문제입니다.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문제 3개가 있잖아요. 요 3개들을 한번 다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쉽시다. 중복조합이 조금 처음에 이해할 때 어렵다. 다 그렇다.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조금 어려워한다. 중복조합을 이해할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원래 그렇다. 칸막이 이론도 좀 더 어려워하고. 자, 꽃집에서 빨간 장미, 노란 장미, 분홍 장미 중에서 8송이 장미를 사려고 할 때. 자, 서로 다른 3개를 중복으로 허용해서 8개를 고르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한번 1-1번을 이 그림으로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 그림으로 보정하면 이런 거야. 여기 빨간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이 있겠죠? 노란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분홍 그릇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공이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공이 여기 3개가 들어가잖아? 그럼 빨간 장미는 3개 산 거야. 뭐 노란 공이 여기 5개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같은 공이 노란 게 5개 들어가잖아? 그럼 노란 장미를 몇 개 산 거야? 5개를 산 거야. 그러니까 이 중복조합의 이 그림에 똑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해해서 난 저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중복조합 문제 풀 때. 그러면 8송이의 장미를 사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게 서로 다른 게 3개죠. 이게 3H에 8이에요. 이게 1번인 거죠. 맞죠? 서로 다른 3개에다가 8개를 나눠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공을 넣어서 보여주는 것이. 같은 공을 넣는 이유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같은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겠냐. 하나씩은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 적어도 한 손씩 포함되니까 얘 미리 넣어놔야지. 다시 넣어놔야지. 그럼 몇 개만 넣으면 되냐? 3개에다가 공 몇 개 남았죠? 공 몇 개 남았니? 우리 주원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았냐, 공이? 하나 빼야 되겠다. 8개였죠? 공 몇 개 남았죠? 5개 남았죠?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3H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하나씩 넣어놓으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차이점이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겠어? 더하면 11이니까 10 콤비네이션 8이고 10 콤비네이션 2가 돼서 얘는 45가 되는 거고 얘는 더하면 8이니까 7 콤비네이션 5가 되겠고 7 콤비네이션 2가 돼서 7, 6을 2로 나누게 돼서 21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식을 자, 조합 공식은 순절 공식 쓴 다음에 요 R로 나눠주면 돼요. R 팩토리얼로. 중복된 거 하나 처리하는 거니까.
순열 공식 쓴 다음에 R 팩토리얼 나눠주면 됩니다. 조합 공식은. 자, 그 다음에 1-2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다가 넣으면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해요. 9명의 유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우리가 A, B, C들로 볼게요.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9명이 투표하는 거니까 공이 9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3개가 공이 A에 들어가잖아? 그럼 A는 3표를 얻은 거예요. 쉽게 보자면. 왜냐면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은 표예요. 구분되지 않는 거지. 같은 표가 되는 거지, 다. 투표할 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름이 안 써있다는 얘기야, 무기명이. 기명은 이름이 써있다는 거고. 이름이 써있으면 이게 다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럼 중복순열이 돼요. 그러니까 기명 투표가 되면 얘가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중복순열이 됩니다. 근데 무기명 투표가, 사실 우리 뭐 기명 투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있냐? 기명 투표하는 경우 있어요? 거의 다 무기명 투표잖아. 뭐 여러분 나중에 다 그러겠지만. 자, 그래서 요런 상황이에요. 무기명 투표도 이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어요.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4H에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4명에게 9명의 같은 표가 이제 가는 거예요. 9표는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계산해보면 13이니까 12 콤비네이션 9가 되겠고 12 콤비네이션 3이 돼서 12, 12, 10이고 밑에 3이 1 2가 되겠죠. 220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1-3번 봅시다. 이 그림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변형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이 그림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쓰는 거예요. 자, 1-3번을 볼게요. 1-3번은 진짜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1-3번은. 자, 바둑통이 있어요. 이제 정말 ABC 바둑통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림을 썼던 그대로 바둑통이 있어요. 자, 이 그림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13개 바둑돌이 있어. 같은 공이 13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쉽게 보자, 바둑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있다고 봐봐. 근데 여기서 봐봐. A는 3개 이상, B는 2개 이상의 바둑돌이 들어가야 된대. 그럼 어떻게 되냐? A가 3개 이상이지. 3개를 미리 넣어요. 이렇게. 넣어놔, 미리. 그럼 3개 이상이 무조건 되는 거야. B는 몇 개가 돼야 된다겠죠? 2개. 2개 넣어. 3개 넣어놔. 그 다음에 이제 배분하면 되는 거야. 나눠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가 3개 이상이 보장돼야 된다. B가 2개 이상이 보장돼야 된다. 그럼 좀 얍삽하지만 미리 넣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몇 개의 공이 남았겠냐? 라고 한다면 13개 중에 5개 썼죠? 몇 개 남았죠? 8개가 남겠죠? 그럼 이 8개를 A, B, C에다가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4H에 8이 되겠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중복조합을 이 그림으로 되게 많이 설명하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여러분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하기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림적으로. 왜냐면 이 그림의 중복조합은 다 끼워 맞춰져요. 모든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편안하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쓰면은 4H8이니까 더하면은 12니까 11 콤비네이션 8이고 11 콤비네이션 3이 되겠죠. 그래서 11, 19가 되겠고 3, 2, 1이 되니까 3, 5, 5, 3, 15니까 16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인정한다. 중복조합이 조금 어려워요. 45분 정도 버티면 돼요. 자, 이제 중복조합의 전개식에서 항해개수 다음 필수에 이제 2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중복조합 할 때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한다. 이해시킬 때 애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 그림으로 중복조합의 상황을 끼워 맞추는 거를 상당히 좋아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해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이 x, y, g의 6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그 PS 2번 문제가 이게 왜 그런 상황이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항이 나올 때 이게 6개를 곱하잖아. 이 6개를 곱할 때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있고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있고 이게 6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6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첫 번째 거에서 x가 선택되고 두 번째 거에서 x 선택되고 세 번째 거에서 y가 선택되면 뭐가 나오냐? 이게 x제곱 y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이 만약에 곱할 때, 전개할 때. 그러니까 결론은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 x가 몇 개가 선택되냐, y가 몇 개 선택되냐, z가 몇 개 선택되는 거가 중요한 거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게 한 개 항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와도 같은 놈이죠. 얘도 같은 놈이에요. 얘도 한 개 항이야. 똑같아.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이 같은 거죠. 차이점이 없죠. 다른 항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야 되죠. x, y, g. 그럼 이게 x, y, g 항이 나오겠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자면 중복조합이랑 똑같아. 서로 다른 3개, x, y, g라는 서로 다른 3개가 있어. 거기서 중복으로 허용해서 6개를 뽑는 거랑 똑같아. 요 상황이. 어차피 항은 다 6개씩 나오거든요. 6개 뽑힌 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결론은 이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으로 허용해서 x, y, g 중복을 허용해요. 그리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6개를 뽑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 상황이 바로 중복조합이다. 그러니까 3H6이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8 콤비네이션 6이고 8 콤비네이션 2가 돼서 8, 7, 2가 돼서 28이 나오더라. 뭐 이런 게 이제 자, 여기 이제 중복조합 상황이다. 항의 개수를 따지는 게 중복조합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중복조합인 경우들을 이렇게 몇 가지 예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2-1번은 너무 노골적이니까 조금 민망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2번을 볼까요? 2-2번에 보면 이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약간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거죠. 나름대로. 중복조합을 그대로 내면 너무 이제 조금 민망하니까. 여기는 문자가 겹치는 게 없잖아. 주원아, 이 앞에 거는 항 몇 개 나오냐? x 플러스 y 세제곱은 항 몇 개 나오겠니? 서로 다른 두 개를 중복으로 허용해서 몇 개 선택하는 거죠? 3개니까 이게 2h의 3이에요. 얘는 몇 개 나오겠죠? 3h5죠. 이거 이제 곱해주면 돼요. 그치? 약간의 응용, 응용이라고 보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앞에 게 4 콤비네이션 3이 되겠고, 두 번째 게 7 콤비네이션 5가 되는데, 이게 4 콤비네이션 1로 바뀔 거고, 이거 7 콤비네이션 2로 바뀌니까, 곱하게 되면 84가 나옵니다. 그럼 2-3번도 되게 민망한데, 봐봐. 이게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14인데, x를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x 자체를 아예 선택지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x를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x를 선택지에서 빼요. 그냥 x 선택 안 할 거야. 그러면 결론은 이게 뭐랑 같은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는 거랑 똑같은 거야? 14개를 뽑는 거니까 이건 2h14랑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x가 있지만 x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x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중복조합을 써도 되는 거죠. 그냥 x라는 그릇에 아무것도 안 넣을 거야. 그냥 그릇 치워버려. 왕따 시키는 거죠. 얘랑 똑같은 거야. 어렵네?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가 2-4번 문제가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n승. n은 몰라요. 이거 개수는 3hn일 거 아니야. 어차피 3hn인데 이게 66개인데 이거를 이제 계산해보면 n 플러스 3에다가 1 빼니까 n 플러스 2의 콤비네이션 n이 되겠고 이게 되죠? 그래서 빼면 되니까 n 플러스 2 콤비네이션 2가 됩니다. 근데 요 공식이 뭐가 나오냐면 요게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곱한 다음에 1로 나눠준 게 이게 몇 개다? 66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식대로 한 거야. 더한 다음에 1 빼서 뜨고 여기서 빼가지고 얘는 몇이 나오냐? 10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죠? 중복조합은 뭐 거의 100% 출제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뭐 내신, 뭐 모의고사, 수능 뭐 가릴 것 없이 거의 한 개씩 거의 출제가 되는 게 거의 국룰이다. 그리고 이제 쉽게 출제되기보다는 4점짜리로 출제되는 게 이제 국룰이겠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화수는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확통을 보는 것 같고, 백양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봐요. 그냥 보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오히려 중간, 기말 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확통을 안 그래도 이제 우선순위에 밀리거든. 한 번에 딱 보잖아. 그럼 애들 대부분 다 던져요. 아, 이제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제 수원 수투하다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잘 안 하는데. 하여튼간에 자, 마지막 방정식의 해외 개수 엄청 나옵니다. 얘도 3번, 필수제 3번과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 중복조합에서 이 방정식 해외 개수 단고의 문제예요. 함수 개수 단고의 문제예요. 미친듯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방정식의 개수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필수 3번이. 여기서 이제 음화정으로 나와요. 음이 아닌 정수인 해외 개수. 1번은 음화정. 음화정의 방정식 해외 개수. 그럼 얘가 왜 중복조합인지 한번 볼게요. 이제 얘가 중복조합인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 7개가 있는 거. 같은 공이 7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가 있고 X, Y, G라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이 여기가 3개가 들어가잖아? 그럼 X가 3인 거야. 쉽게 보자면.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방정식을 우리가 중복조합처럼 보자면 이 그림에다 또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 하나가 들어갔을 때 공이 7개가 있잖아. 여기에 3개 들어가면 X가 3인 거야. 뭐 여기 2개 들어가면 Y는 2인 거고 G는 이제 2인 거지. 근데 음화정이니까 여기 몰빵해도 돼요. 7개 다 들어가 000 돼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조합 상황이라는 거지. 이 방정식의 해외 개수를 구하는데 음화정 가능하다. 그러니까 0도 가능하다. 그 얘기요. 0까지 가능해지면 이게 그냥 대놓고 뭐다? 중복조합 상황이라는 거야. 이 방정식의 해외 개수를 구하는 게. 그래서 이 그림에다 이제 매칭을 시키면 애들이 조금 이해하기를 좀 편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인 거야. 쉽게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으로 보자면. 그러면 얘의 개수는 이게 성립하는 거죠? 3개죠? 이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3H에 뭐가 되는 거야? 7이 될 거라는 거지. 음화정으로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으로 웬만한 걸 다 그냥 끼워 맞춰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한 가지 상황이었다. 잘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모두 자연수래. 그러니까 자연수가 됐어. 자연수. 그럼 1번 그림에서 자연수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겠지만 하나씩 넣어요. 하나씩 넣어요. 이게 자연수 개수예요. 하나씩 넣어놓고서 이제 배분하는 거. 왜냐면 하나씩 넣으면 자연수가 됐잖아. 0에서 이제 타입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다가 다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 동일한 상황이야. 알고 보면. 이게 문제가 여러 개서 나왔지만 사실 보면. 그러면 이 자연수라고 나오게 되면 3개가 들어갔으니까 3H에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넣어놓으면 되니까 자연수가 되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지금 나오는 이런 방정식이나 아까 뭐 이거나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뭐 같은 뭐 공을 뭐 다른 뭐 데다가 뭐 배분한다. 이게 알고 보면 다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다 중복조합적인 상황인 거야. 사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이해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편하게 하긴 하더라고. 이거 이해되냐? 주원아? 공 들어가는 거? 3개 들어가. 우리 가비도 괜찮아?
그래서 이 그림으로 내가 이해를 많이 시킨다.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문제들도 이제 여기서 3-1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3-1번. 음화정인 거랑 그 3-1번도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여기 이제 뭐 어려운 문제들은 다 빠져있긴 한데 요 상황이 다 3-1번. 음화정으로 가면 4H의 9가 되는 거죠. 얘는. 그 다음에 모두 자연수면 하나씩 집어넣어요. 하나씩 집어넣으면 4개는 벌써 쓴 거야. 4개 썼으니까 공이 몇 개밖에 안 남았다? 5개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4H의 5가 됩니다. 자연수가 되면. 하나씩 넣는 거죠. 4개가 사라져요. (3-2번은) 갑자기 생뚱맞게 음화정까지 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 1까지 된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주면서 우리를 조금 힘들게 했어요. 마이너스 1까지 된다. 마이너스 1까지 된다. 주원아, 마이너스 1까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빼? 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 여기까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9가라고 나왔는데 x, y, z가 음화정이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대. 이렇게 마이너스 1도 된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곤란한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를 바뀌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림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림으로 보자면 일단 x, y, z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공은 몇 개가 있는 거지? 9개가 있겠죠, 이렇게. 9개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 가능하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얘에서 뭔가 하나가 숨겨져 있다 해서 하나를 이제 이렇게 갖다 받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만약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걸 넣었지만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 있는 공이 뭔가 숨겨져 있었다. 그걸 이제 갖다 받친다. 여기다 하나씩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빚졌다. 빚진 거를 빚쟁이 같은 느낌으로 마이너스 1이 가능하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개를 빚져서 일단 갖다 놓는다. 여기 있는 것도 하나 갖다 놓는다. 이렇게 하나 갖다 놓는다. 여기 있는 것도 하나 갖다 놓는다. 빚져가지고 미리. 뭐 이렇게 갖다 놓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 놓고 배분해도 되고요. 그림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 뭐 한 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럼 미리 여기다가 채워 넣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거야. 미리.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2개씩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면. 거꾸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2, 3이었다면 뭐 이렇게 미리 넣었잖아. 근데 마이너스니까 이게 거꾸로 이제 반대로 공으로 갖다가 헌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공이 몇 개가 된 거죠, 이제? 공이 몇 개가 된 거죠? 9개 있었는데 3개가 추가됐으니까 12개 공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3H에 1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림적으로 이해를 한 거고요. 그림적으로 이해를 한 거고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게 그 뭐지? 방정식을 다시 0보다 커 나갔다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x 프라임을 x 더하기 그 x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줍니다. x 프라임을 x 더하기 1로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되겠지만, x가 마이너스 1부터 되겠지만, 1을 더하게 되면 얘는 x 프라임 뭐부터 되는 거죠? 0부터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잖아. 근데 나는 x 프라임으로 바꿔줄 건데, 얘는 0보다 커 나갔다고 되게 하고 싶어. 수식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얘가 음화정이 돼야 되잖아. 중복 조합이면. 그래서, 이렇게 x 프라임은 x 더하기 1이 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다고 했으니까, 1을 더하게 되면 x 프라임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커 나갔다고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뭐 이해되죠? 수식적으로 그냥 바꾼 거야. 수식적으로 바꾸는 거.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커 같으니까 여기다 1을 더해. 여기다 1 더하면 어떻게 돼? 양변에 1 더하겠죠 이렇게. 뭐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같은데 여기 1을 더한 거야 양변에다. 1 더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 더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1이 x 프라임이라고 하면 얘는 0보다 커 나갔다가 되는 거야. 바뀌는 거죠. 이게 좀 수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수식적으로. 그리고 y 프라임은 또 뭐가 되냐? y 프라임은 똑같이 y 더하기 1로 만들어주고 g 프라임은 g 플러스 1로 만들어주면 x가 뭐가 되냐? 넘겨. x가 뭐가 되는 거죠? x 프라임 마이너스 되는 거고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되는 거고 g는 g 프라임 마이너스 되고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은 음화정이에요. 얘를 x, y, z 대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x 자리에 x 프라임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죠. y 대신에 y 프라임 마이너스 들어가겠고 g 대신에 g 프라임 마이너스 들어가겠고 이게 군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넘어가잖아. 그럼 이렇게 돼요. 112 넘어가니까 12가 되는 거죠. 그리고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은 음화정이 돼요. 그래서 3h 12가 되는 거죠. 수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수식적으로 봐. 그러니까 이 수식이 다 0보다 커 나갔던 걸 바꿔주려면 이렇게 수식적으로 바꿔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었던 음화정이 되는 것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다 0보다 커 나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h10으로 수식적으로도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고 그림적으로 보면 미리 하나 갖다 마이너스니까 이제 갖다 줬다 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이 그림을 내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뭐 이 그림에다 끼워 맞추는 것도 하고 수식적인 것도 조금 설명을 해줬어요. 수식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음화정으로 맞추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복조합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중복조합 문제가 되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것도 좀 풀어줄게요. 중복조합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자, 일단 필수 4번. 집합이 나올 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첫 번째 x가 1, 2, 3이라는 정역이 있고요. 함수에서 y가 1, 2, 3, 4, 5라는 공역이 있습니다. 이 함수와 경우의 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미친 듯이 나와요. 정말 미안한데. 그래서 함수 f는 x에서 y로의 대응입니다. 자,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자, 1번 개념은 뭐냐? i라는 거는 x에 속하는 원소가 되겠고요. j라는 거는 x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정역이에요. 자, 1번. i와 z가 같지 않으면 f의 i랑 fj랑 같지 않다. 자, 요거는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죠?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역이 다르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대응 갈 때. 1대1 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라겠죠? 가장 대표적인 순열이라고 했죠. 앞에 있는 놈이 갖는 거를 다 피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순열이라고 했고, 항상 얘기했지만 선택받는 게 공역이 됐으니까 이거는 5p의 3이 됩니다. 자, 항상 이 n은 공역의 개수예요. r은 정역의 개수입니다. 항상 선택받는 거죠. 그래서 이해시킬 때 여러분들이 외우지 마세요. 외워봤자 뭐 맨날 까먹겠죠. 뭐 이렇게 1, 2, 3이 있어요.
그럼 얘는 5군데 다 갈 수 있는 거야. 얘는 5군데를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2로 갔어. 그러면 2는 2 빼고 갈 수 있어요. 왜냐면 1대 함수니까. 그래서 4가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2가 만약에 4로 갔어. 그럼 3은 2하고 4 빼고 3가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4, 3 이렇게 곱해지게 되는 순열이 된다.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가 순열과 매칭이 되겠고, 그때 n은 다 공역이겠죠.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뭐 n 뭐 pr이나 뭐 ncr이나 nhr이나 이 n 자리가 다 공역겠어요. r이 정역의 원소겠어요. 다 바뀝니다. 일단 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거. 순열. 1대1 함수일 때. 자, 통정리예요. 통정리.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가 뭐였죠? 우리가 앞에 배웠죠? 함수의 개수가 뭐였죠? 중복순열이었어요. 함수의 개수가. 자, 함수야. 그냥 함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번에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앞에 놈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5의 3승이 되겠죠. 5파이의 3이 되는 거죠. 5의 3승. 120. 이게 중복순열이죠. 함수의 개수가. 앞에서 했었어요.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2번이 뭐냐? 조합이에요. 증가 또는 감소함수. 요것도 이제 고1 때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증가 또는 감소. 순서가 정해졌다. 순서가 정해지게 되면 뽑으면 끝난다. 조합이 된다. 라고 해서 얘는 이제 증가함수죠. 정의역의 원소가 더 커지면 대응되는 원소도 점점 커진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 i랑 j가 정의역의 원소인데 원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 만약에 2로 갔다면 2는 2보다 큰 데로 가야죠. 또 3은 2가 강보다 더 큰 데로 가야 되죠. 이게 증가함수죠. 그럼 증가함수라는 거는 뭐랑 같냐? 이런 거 똑같아요. 내가 이해시켜줬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머리 다 해보세요. 결혼을 하면서 이해해야지 뭐 천재가 아닌 이상은 뭐 그냥 내가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가함수는 이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뽑았냐? 예를 들어서 1, 3, 4를 뽑았어.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1은 무조건 1로 가는 거예요. 제일 작은 데로. 2는 가운데로 가는 거고 3은 네 번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배열하는 게 없는 거야. 뽑으면 끝나는 거지. 증가함수면.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야. 뽑으면 끝나. 왜냐? 배열은 없어. 왜냐면 딱 정해져 있어. 벌써. 제일 작은 놈이 제일 작은 놈으로 가야 돼. 가운데 놈이 가운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배열이 없는 거죠. 뽑으면 끝난다. 이거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 뭐 자동 배열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자동 배열되는 거는 조합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나 감소함수는 콤비네이션이 돼요. 조합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5C에 3이 된다.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그게 증가함수야. 하나밖에 경우의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2, 3, 4를 뽑았다. 그러면 뭐 1은 2로 가야 되고 2는 3로 가야 되고 3은 3.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죠.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증가 또는 감소함수는 조합으로 된다. 이것 이제 고1 때 배웠어. 고1 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고1 거의 복습이에요. 그리고 아까 번외편 4번은 중복순열 복습. 그러니까 지금 뭐 순열, 조합, 중복순열까지 다 함수에 엮어져요. 그럼 중복조합도 엮어집니다. 자, 중복조합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 조합에서 등호만 들어가면 돼요. 이 등호가 된다는 건 뭐냐면 같아질 수 있다. 중복해서 선택될 수가 있다가 돼요. 이 등호 때문에 조합에서 중복조합이 됩니다. 그게 지금 3번이에요. 오늘 배우게 된. 이게 중복조합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함수도 이 방정식하고 이 함수는 경우의 수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변형하기가 되게 쉬워요. 엄청 나와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수능 모의고사에서 엄청 나왔어요. 이 방정식과 함수를 통해서 경우의 수 문제 낸 게 엄청 미친 듯이 많아요. 뭐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뭐 미친 듯이 쌓여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변형시키는 거죠. 3번이 여기 등호가 들어간 경우. 그게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중복조합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중복조합까지 배우게 되면 함수가 4가지를 다 배운 거야. 1대1 함수는 순열이다. 증가 또는 감소함수면 조합이다.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이다. 등호가 들어가는 증가 감소함수는 중복조합이다까지 연결해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내기 상당히 좋죠.
바꿔가지고. 그래서 i보다 j이면 정의역의 원소가 커지는데 같아질 수도 있어요. 증거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중복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내가 또 여기서 이해를 시켜줄게요. 결론은 다 저기서 이해하는 거예요. 다. 이게 중복해서 선택이 가능해요. 자, 어차피 이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 1을 선택했어. 중복이 가능하게 선택하는 거야. 1, 1을 선택했어. 중복이 가능하게. 그러면 1도 1로 간 거고 2도 1로 간 거야. 3이 2로 간 거죠. 이렇게.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에서 선택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점점 1이 되고 함께 2가 1로 가도 돼요. 왜냐면 같을 수 있으니까. 중복이 허용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상황이 있을까? 여기 1, 2, 3 이렇게 있어요. 여기 1, 2, 3, 4, 5가 있다고 치면 또 이렇게 중복할 수가 있는 거죠. 뭐 2, 4, 4. 그러면 1은 2로 간 거고 2는 4로 간 거고 3도 4로 간 거예요. 순서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호가 여기 들어감에 따라서 중복해서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복 조합으로 이제 되는 거죠. 슬프지만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인 거죠.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복 조합인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되는 거죠? OH에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다 똑같아. N은 다 공역의 원소겠어요. 바뀌어요. 모두 점이 다 똑같아. 뭐 순열이든 조합이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개수든 중복 순열이든 중복 조합이든 N은 다 뭐다? 공역의 개수야. 다 순서 바뀝니다. 그리고 R은 다 뭐야? 정역의 원소 개수야. 순서 다 바뀌어요. 뭐 이렇게 세 보다 보면 이게 똑같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해보세요. 일단 뭐 결론은 자기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결론은. 그래야지 이해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나중에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결론은 바꿀 수가 있죠. 자, 바꿀 수가 있네. 일단 4-1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변형들을 좀 줄 텐데 여기는 지금 변형을 별로 주진 않았어요. 얘네들이. 중복조합이 조금 변형들을 나랑 같이 조금 놀아볼 필요가 있어요. 슬프지만. 자, 4-1번은 뭐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중복조합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서 내가 몇 개의 문제를 더 풀어줄게요. 여러분들 유형편으로 가서 2항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4-1번의 1번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뭐 공식만 알고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거는 1대1 함수네. 그러면 7p에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조합이네. 7 콤비네이션 4가 되는 거죠. 3번은 중복 조합이네. 7h에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제 나온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겠죠. 이렇게 그대로 낸다. 야, 이건 뭐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죠? 시험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맨 앞쪽에 이렇게. 그죠? 전혀 변형 없이. 자, 이렇게. 나의 것 그대로 낼 확률은 이제 시험지 앞장에 있는 경우고요. 또는 이제 4-2번 같이 조금씩 변형을 이제 가져온다는 거죠. 4-2번처럼. 자, 여기 이제 1번이에요. 뭐 계산을 해보세요. 공식 몇 개 있지도 않는데, 공식도 아직 못 외웠다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공식 몇 개 있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 2, 3, 4. 이게 x예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이게 이제 y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3은 6으로 같대.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증가또는 감소함수예요. 자, 이렇게 변형되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이 1, 2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우리 다현아, 1, 2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증가또는 감소함수가 됐으니까. 등호까지 들어가서 1, 2가 갈 수 있는 건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잖아. 증가함수잖아. 근데 등호가 들어갔잖아. 그럼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아? 우리 주원은 어디까지 가능하냐? 1, 2가 갈 수 있는 거는 6까지 가능하겠죠. 1, 2, 3, 4, 5, 6까지 갈 수 있어요.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 3, 4, 5, 6까지 갈 수 있어요. 6까지도 가능해요. 왜냐면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내는 방법이 1, 2가 가는 거는 6H2가 됩니다. 1, 2가 갈 수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3은 끝났어요. 뭐 3은 우리 건들 수가 없어요. 6으로 갔다 가겠어요? 그럼 4는 누구까지 갈 수 있냐? 4는 6, 7, 8에 갈 수 있습니다. 4는 6, 7, 8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라 가는 거는 3H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을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6까지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6을 빼먹으면 안 돼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6을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개념편만 갖고 왔냐? 유형편 안 갖고 왔냐? 유형편은 갖다 버렸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답이나 없어? 없어요? 왜냐면 좀 문제 좀 더 풀어줘야겠는데. 일단 그럼 내가 문제를 좀 써줄게요. 유형편에 있는 문제 몇 개만 더 풀어줄게요. 왜냐면 여기 중복조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문제를 너무 조금 다루는 게 있어서 유형편 문제를 좀 풀어줄게요. 문제를 좀 써줄게요, 여러분들. 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없는 친구들도 그냥 문제를 보면서 페이지 유형편으로 보면 12페이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들에 조금 변형이 있는데 같이 봅시다. 자, 우리 형준이 이제 좀 하나 사세요. 스크가 끝날 때 하는 거 아니죠? 스크가 끝날 때 하는 거 아니죠? 자, 일단은 문제를 볼게요. 12페이지 2번. 내가 문제 써줄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4개의 숫자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변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 2, 4, 8이라는 4개의 숫자가 있겠고요.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해요. 3개. 3개를 선택. 3개를 선택할 때 세수의 곱이 200이야. 세수의 곱이 200 이하가 되는 거. 사실은 뭐 이거 200 이하 되는 것만 이것만 없었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죠? 4H에 3하면 된다고.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중복을 허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그냥 4H3 하면 되잖아. 그죠? 얘 때문에 이제 변형이 일어난 거지. 세수 곱이 200이야. 그러면 세수의 곱이 200을 초과하는 거를 찾아보는 거죠. 200을 초과하는 거. 뭐밖에 없냐? 888과 88, 4밖에 없더라. 이것만 200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된다? 빼주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변형을 주는 거죠. 첫 번째 변형.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줘요. 두 가지를 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조금씩 줍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가면 또 문제가 살짝 바뀌는데 서로 다른 인형 3개.
그 다음에 같은 종류 사탕 8개. 자, 문제가 아주 스펙터클합니다. 같은 종류의 상자 3개. 같은 종류의 상자 3개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이때 각 상자에 인형과 사탕이 각각 1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각 상자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각 상자에 인형과 사탕을 하나씩 넣어줘야 돼. 인형과 사탕은 1개씩, 1개 이상씩 들어간다. 1개 이상씩 담는 경우. 이제 문제가 있다는 조금 이제 변형이 많이 일어났는데, 잘 보세요. 원래 중복조합이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문제를 낼 때, 같은 종류의 사탕을 다른 종류의 상자에다 넣어주는 게 이제 국룰인데, 지금 문제가 조금 괴랄하게 바뀌었죠. 이게 지금 딱 중복조합 상황이 아니잖아. 원래 우리가 배웠던 그 중복조합 상황은 같은 종류 사탕을 다른 종류 상자 3개 딱 넣으면 오케이! 딱 됐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근데 봐봐. 그걸 변형시켰던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인형도 배분을 해야 돼.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상자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봐봐. 내가 서로 다른 인형을 같은 종류 상자 3개 넣어야 되는데 몇 개씩 넣어야 돼? 결국 인형은 하나씩 넣어야 돼. 그러니까 저거는 분배가 돼가지고 하나씩 먼저 넣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서로 다른 인형을 같은 종류 상자에 딱 넣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상자 다 똑같아. 똑같은데 이렇게 변형을 주는 거죠. 내가 인형이 A, B, C가 있어.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인형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야 돼. 어차피 인형은 한 개씩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A, B, C 넣었어. 이렇게 넣잖아? 그러면 다른 종류의 상자가 된 거야. 넣는 순간. 왜냐? 구분이 되니까. 왜냐면 인형이 서로 다른 게 들어가면서 이 상자가 구분이 돼버려.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변형을 준 건데 결론은 우리가 뭘 하냐면 서로 다른 인형을 같은 종류 상자 3개다가 먼저 배분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형준아, 서로 다른 인형 3개를 하나씩 같은 종류의 상자에다 배분하는 거 몇 가지 나올 거 아니야? 네가 봤을 때. 한 가지예요. 왜냐면 이게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A, B, C를 배분을 하는데 어차피 그냥 다 똑같은 거야. 어차피. 왜냐면 같은 거야. 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인형 3개를 같은 종류 상자에 3개 넣는 거는 한 가지예요. 그냥. 사실은. 왜냐면 상자가 다 똑같은 거니까 하나씩 그냥 배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순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A, B, C가 되는 거야. 그냥.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배분하는 순간 우리가 아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서로 다른 상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서로 다른 상자 3개에다가 같은 종류 상자 8개를 배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변형을 준 거지. 이렇게 변형을 준단 말이야. 이게 변형을 주면서. 그래서 결론은 이게 8개 같은 종류의 이제 사탕을 배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A, B, C가 하나씩 들어갔잖아. 그럼 이제 상자가 종류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은 3H 뭐가 된다? 8이 됐으면 좋겠지만 또 문제가 있어. 사탕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미리 넣어놔야 돼? 안 넣어놔야 돼? 넣어놔야 돼. 그냥 한 개씩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하나씩 빠져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결론 몇 개만 배분하면 된다? 5개만 배분하면 된다. 그래서 변형이 많이 일어났죠. 이게 답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변형을 주면 이게 헷갈린 거지.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이게. 같은 종류 상자랑 서로 다른 인형 3개인데 이걸 배분하다 보면 서로 다른 상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ABC 다른 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사탕을 하나씩 넣어놔야 되니까 넣으면 3H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답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준다는 거죠. 조금 변형이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 그럼 조금 어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의 문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방정식의 해로 넘어가면 11번. 자, 11번을 볼게요. 11번. 딱 2개만 풀고 끝냅시다.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풀면 여러분 싫어하니까.
자, 11번은 잘 봐봐. 음화정인 거거든요. 음화정.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 x, y, g, w는 음화정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문제가 변형이 일어났냐라고 한다면 답이나 누구 때문에 변형이 일어났죠? 누가 문제야 지금? 방정식 문제에서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4x. 그러니까 얘를 그냥 우리가 나눠서 풀면 돼요. 그냥. 4x 때문에 방정식 문제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x가 0일 때 x가 1일 때 나눠서 풀면 되는 거죠. 2가 되면 안 되니까. 2가 되면은 넘어가요? 안 돼요. 그래서 x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y 더하기 g 더하기 w가 6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지? 좋아나? 3h에 6이 되는 거야. 그냥 공식적으로. 음화적이니까. x가 1이 되면 이게 4잖아.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나눠서 풀면 돼요. 그럼 이거만 넘겨요. 그럼 y 플러스 g 플러스 w가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럼 공식 뭐가 되냐? 값이나. 복잡해요? 3개잖아. 3h 2가 된다.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조금씩 이제 가해진다는 거죠. 변형이 조금씩 가해진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겠나요? 대충?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2번 홀수. 자, 홀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건데, 자, 이제 홀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 문제가 변형될 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수식으로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긴 할 건데, 한번 보세요. 19인데, 이 x, y, g가 홀수예요. 홀수가 유지가 되려면, 네, 그릇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은 1짜리 공을 다 넣어놔요. 홀수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넣는다고? 1짜리 공을 더 넣어요. 1짜리 공을 다 넣어요. 그럼 몇이 남죠? 몇이 남죠? 1을 넣어놓으면 몇이 남죠? 16이 남겠죠. 그 다음에 홀수만 돼야 되니까 공을 다 뭐로 바꾸냐면 16이 남았어요. 지금 16. 공을 2짜리로 다 바꿔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2짜리로 바꾸냐? 그래야지 홀수가 유지돼요. 이렇게. 왜냐면 x, y, g가 홀수만 된다고 했으니까 1을 넣으면 일단 홀수가 됐죠. 그 다음에 2짜리 공만 다 집어넣으면 계속 홀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1짜리 넣으면 다 짝수 바뀌잖아. 그러니까 공을 다 2로 바꿔버려. 그럼 16이니까 8개 공을 넣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이 그림에 끼워 맞추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홀수라고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3h 뭐가 되는 거야? 공이 8개니까 3h 8이 되는 거지. 그거 이제 그림적으로 봤을 때 홀수였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지. 만약에 짝수였으면 하나도 안 넣고 다 2짜리 공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1짜리 3개는 넣어놓고 홀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공을 다 2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계속 홀수가 유지되는 거야. 뭐 2 들어가도 뭐 2 2개 들어가도 5, 3개 들어가도 뭐 7 이렇게 홀수가 유지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볼 거냐면 수식으로 보자면 이 x, y, g를 뭐로 볼 거냐면 수식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보는 거야. x를 2x 프라임 더하기 1로 보는 거지. 그러면 x 프라임을 음화정이라고 본다고 하면 0부터 가능하다고 봐. 0이면 얘가 0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야. 1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야. 2면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를 2x 프라임 플러스 1로 하면 얘가 x 프라임은 음화정이 되겠지만 x는 홀수가 유지가 돼요. 수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x 프라임은 음화정이 되겠죠. 근데 당연하겠지만 0, 1, 2, 3, 4 지금 다 홀수가 나와요. 그럼 y도 뭐로 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2y 프라임 더하기 1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무조건 홀수가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다 y' 음화정이니까. 만약에 g도 이 g'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홀수로 바꾸기 위해서. 수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수식적으로 지금 풀어주는 거야. 19가 되겠고 1 넘어가요. 그러면 이 x', 이 y', 이 g'이 되겠고 16이 되겠고 2로 나눠요. 그래서 x', y', g'은 음화정이다. 그래서 3h에 8이 나오는 거죠. 수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뭐 그림적으로도 지금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수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편해하는 거는 그림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해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르칠 때. 그래서 그림도 항상 설명을 해주긴 해요. 왜냐 여러분들 이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수식적으로 하면은 애들이 별로 이렇게 잘 안 알았나 봐. 사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수식적으로 주면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오늘 중복조합까지 했습니다. 중복조합까지 쭉 풀어오시고요. 중복조합 어려우니까 영상 보시면서 꼭 공부하기 바랍니다.